궁금하시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PDF로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채용 트렌드 2020 저자 윤영돈 코치입니다. 오늘은 블라인드 채용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양근 박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게 더 빨리 확산이 되고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스펙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탈스펙하면서 이제 뭐 탈스펙이라고 했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네네.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좀 네네네네. 그런 대학에 간 학생들은 탈스펙 때문에 좀 손해를 본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역량을 발휘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공부머리하고 일머리하고 다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쵸, 높지만 그쵸. 요즘은 이제 일머리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무적인 부분이 실무적인 되게 많이 부분에서 갖춰져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제가 취업 커뮤니티랑 그리고 잡코리아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질문들을 수집을 해봤어요. 오. 박사님과 그리고 윤 코치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이런 걸 입력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정보를 기입을 할 때 이 자소서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픈을 할 수 있는지 네네네. 궁금해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네네네. 어떤 학교에 특정 과가 있는데 그 학교에밖에 없다. 뭐 네네네. 이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 딱 그 과만 봐도 여기 이 학교 아니야? 유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 이름을 써도 되는지. 근데 이제 어차피 그거는 그 과밖에 없더라도 전공의 일치도는 직무하고도 상관성이 네네네.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쓰는 것이 맞아요. 내가 산업 디자인 전공을 했다. 그럼 네.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한 사람하고 그냥 일반 예술을 전공한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쵸, 배운 것도 그쵸.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는 학력을 쓸 때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를 써가지고 학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궁금하시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PDF로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진짜요? 다운로드 받아서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잘못 써버리면 문제가 되다 그쵸, 보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모르면서 정보를 올려놓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네. 가족관계라든지 채용해서 일을 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좀 배제시키고 있는 게 맞고 혹시 전공이나 지역인재 채용 같은 제도도 있고 하니 도전하고자 하는 그 회사에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생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방앗간을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른 새벽에 준비를 하시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역시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소개는 학생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모님이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거는 직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네네. 내용이 들어가도 되나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부모님에 대한 직업을 네네. 쓰지 말라는 이유가 네. 어떤 이유인지를 봐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방앗간이라는 부분은 채용 비리나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공기관의 어떤 회사의 뭐 사장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네.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직업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사실은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인적서 검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인적성. 왜 NCS. 인적서 검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블라인드 이 이력서나 이런 걸 통해서는 필터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쵸, 들어오니까 네. 그러면서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 많이 거기서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면접 상황에서 다 면접관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인적서 검사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인적서 검사에서 내가 나쁘게 나오면 그게 면접으로 연결된다는 걸 꼭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플러스 인적성 점수 이렇게 예, 해가지고 같이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지금 저희 자코리아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시안 교수님의 59초 NCS 책도 함께 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용하고 유익하고 네. 거기에 스킬이 있어서 엄청 빨리 풀 수 있거든요. 네. 그 공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약간 어느 정도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 NCS를 보게 한다 이런 의문이 있고 또는
아니다. 진짜 자기소개서밖에 볼 게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더 유심히 본다. 둘 중에서 어떤 게 맞나요? 물론 옛날보다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많이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니까 네. 많은 친구들이 그냥 서류 전형은 합격된다라는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준비 안 하면요, 그것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사실은 면접에서도 그쵸. 그 자소서를 내가 어떻게 썼느냐가 면접으로도 연결되는 건데 자소서 대충 써놓고는 면접 준비하려고 하면 그게 준비가 잘 안 돼요. 취준생들은 정말 준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자소서의 스토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게 면접으로도 연결된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블라인드 면접을 가면 유의사항을 많이 얘기해줘요. 학교 얘기하지 마라. 근데 학교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이름도 얘기하지 말고 번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 자기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이라고 앞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든지 그라운드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라운드 룰을 정해줘 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암묵적으로 그라운드 룰이 있을 거고 네. 명시적인 그라운드 룰이 있을 텐데 그런 룰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블라인드 면접에 많이 가셨던 분들, 잡코리아 컨설턴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조언을 들어보면 자기소개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답변을 다 하나씩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예상 질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스스로 해보는 거. 예상 질문을 자기가 만들어 보면 자기가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얘기했을 때 자기 머리 정리가 돼 있으면 쉽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A서부터 Z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렇게 취준생들 외우면 조금만 틀리면 다시 처음서부터 A로 돌아가가지고 오늘도 사실은 제가 오늘 면접관 하고 왔었는데 진짜요? 진짜 오늘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이 대답하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수를 진짜 나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얘기할 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다. 내가 무슨 영업을 해서 1년 2개월 경험을 쌓다. 한 번 얘기했으면 그 얘기를 빼야 돼 이제. 외웠다면 또 똑같은 그렇죠. 문장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분위기 어떤지 좀.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해주시나요?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요즘에 면접관들을 교육해요. 저도 면접관들 교육하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나 취업으로 오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고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면접을 하면 오히려 그 친구가 평생 그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쵸. 아주 부드럽게 했는데 난 붙을 줄 알았더니 떨어지는 친구도 되게 많아. 우리 취준생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한테 잘 대해주니까 내가 막 긴장이 풀려가지고 본 모습이 막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 아니 근데 긴장이 풀려가지고 본 모습이 나오면은 더 자연스러운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직무와 잘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긴장이 풀려가지고 편해가지고. 면에 편해져가지고 너무 편하면 또 그게 문제네요.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돼 어느 내가. 정도. 내가 이게 면접 상황이고 이 공적인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네, 입장이니까요. 박사님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지켜라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 적합도를 지나서는 그 조직과 내가 맞는가, 내가 조직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를 철저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일을 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이런 업체에서는 주말 근무, 야간 근무가 필수거든요. 요새 사회적 분위기로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니까 저는 그런 거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회사하고는 잘 안 맞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 직원이 마라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마라톤 키로수에 따라서 봉사 점수를 또 부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부금이 키로수만큼 회사에서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확실한 회사에서는 저는 마라톤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원하면 안 되겠죠. 회사와 나의 가치관이 안 맞으면 저는 지원해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채용 트렌드 2020 세 번째 영상 블라인드 채용편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